한손입니다. 자, 굉장히 희귀하고 멋지고 레어한 차를 찾아 항상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의미가 있고 정말 멋진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PD들은 과연 이 차를 알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심 과장이나 뭐 세균맨 차차 혹시 이 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럼요. 부라치지 말고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고. 알아요 혹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저 차가 뭐지? 했는데 그게 스피라? 하기 전에 나온 차 아닌가요 저게? 몇 년생이죠? 저 2000년생이요. 2000년생 아니지 그러면. 아니지 2010년도에 나온 건데. 뭘 편집해? 심 과장은 들어만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도로에서도 정말 보기 힘들고 정말 만나면 로또를 사야 된다는 그 차, 바로 스피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피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라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수제 스포츠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뭐 국내 최초 미드십 스포츠카라는 뭐 타이틀도 뭐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차 이전에 쌍용의 솔라라고 하나 두 대인가밖에 안 팔린 뭐 극소수로 판매된 뭐 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최초의 국산 미드십 스포츠카고요. 이 뒤에 있는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가 그 다음에 출시된 미드십 국산 스포츠카죠.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 이게 2000년도 후반에 정말 핫했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울림 모터스를 이야기하면 또 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차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 과장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슷해요. 무슨 지분을 투자해서 대주주 이런 건 그냥 개소리고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제가 엄청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주식을 조금 배워서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 주식을 사자. 그 당시 굉장히 핫했던 주식이 바로 이 어울림 모터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한국의 페라리다 막 해외에서 판매가 엄청 될 거다 해서 부품 기대를 품고 제 있는 종잣돈을 모두 끌어모아서 어울림 모터스에 투자를 하고 부품 이제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이거 뜨면은 내가 이제 이 스피라를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자고 일어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감자와 아주 그냥 감자탕을 그냥 대배기로 얻어먹고요. 그리고 결국엔 상장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이제 상장 폐지되기 전에 손해 한 200%였나요? 제가 한 몇천만 원 손해를 보고 결국 이제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 마음이 아픈 그런 회사죠. 이 어울림 모터스가 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 개발은 90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90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다가 2000년대 초반에 완성이 되고 프로토타입이 나왔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막 돌아다니다가 양산화된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스피라라는 모델이에요. 스피라라는 모델이 2000년도 후반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되게 센세이션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은 거의 환호성을 질렀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미드십 스포츠카 게다가 수제로 만든 쟁쟁한 녀석이 나왔구나라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운의 그런 사라진 안타까운 모델이죠. 이 스피라 모델 다음에 나왔던 거는 벵가리였나 그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 스피라 모델이 2인승이잖아요. 4인승 모델로 얘 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 모터쇼 가서 봤거든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그 리무진 튜닝하는 거 알죠? 그걸 똑같이 생겼어. 앞뒤에 그냥 반 잘라놔서 거기 리무진 시트 붙여놓고 앞뒤 붙여놓고 우리 4인승 세단도 나온다. 그런 기괴한 차를 만들어 놨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모델을 출시한 게 이 차를 우리가 판매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그 회사가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고 이제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약간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차가 국내단 한 대도 판매가 안 됐고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문짝이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옆에 이렇게 열리는데요. 벵갈은 말이에요. 문이 앞은 이렇게 열리고요. 뒤에는 이렇게 열려요. 이거 그냥 반 잘라내서 붙인 것처럼 기괴하게 열립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문이 보통 롤스로이스는 이게 두툼해가지고 막 멋지게 열리잖아요. 근데 그 벵갈은 정말 제가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개 같은 차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조사해본 결과 26대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해요. 정말 적게가 판매가 된 거죠. 해외 수출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요. 말레이시아랑 러시아에 판매가 됐는데요. 한 150대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스피라에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바디 강성 그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프레임만도 수출이 되게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 뭐 그냥 뭐 껍데기 집어넣고 뭐 허접 그런 게 아니라요. 이 프레임 자체는 해외에서도 되게 호평이 많은 되게 좀 인정받는 프레임이라 불려요. 예전에 제가 20살 초반 때 스피라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23살 때 무슨 차를 타고 있었죠? 알파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스피라를 사려고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피라 S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관계자분이 이제 개발하셨던 개발진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스페이스 프레임, 이 바디만으로 1000마력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강성을 가졌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사라졌습니다. 뭐 왜 사라졌냐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 이 스피라 2를 이제 만든다. 이 스피라가 이제 프로토타입의 처음 양산형이고 처음 바를 뗐으니까 이 다음에 만드는 모델은 정말 대박이다. 스피라 2를 준비했지만 회사 대표님이 횡령을 하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공중분해가 되었죠. 어쨌든 어울린모터스의 최초 스포츠카 바로 스피라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가시죠. 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스피라 N, 그 다음에 스피라 S, 그 다음에 스피라 터보, 그리고 EX가 사실 있죠. 총 4가지 모델이 있고요. 마지막에 스피라 아이코닉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N, S, T, EX가 있습니다. N 같은 경우에는 187마력 정도 되고요. S 같은 경우에는 380마력 정도, 그리고 터보 같은 경우에는 400마력, 그리고 EX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대의 마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스피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뭐 되게 인정받고 있는 엔진이죠. 바로 2.7에 현대 엘리사에 들어갔던 델타 엔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6단 수동 변속기가 함께 들어가죠. 근데 야 그러면 현대자동차 짝퉁 아니야? 뭐 현대자동차 엔진만 갖다 놓고 껍데기만 이렇게 씌워 놓은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엘리사에 들어갔던 2.7 델타 엔진은 그냥 말 그대로 엔진만 가져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피스톤, 그 다음에 뭐 브라켓, 뭐 그 안에 모든 부품들을 다 튜닝을 해가지고 새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원래 애초에는 포드의 V8 엔진을 장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좀 AS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V6 엔진을 장착한, 그리고 현대에서 내구성을 인정받은 2.7 델타 엔진을 바로 이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가격대로 따지면 되게 재미납니다. N, S, T, EX가 있잖아요. N 같은 경우에는 9,700만 원 정도, S 같은 경우에는 1억 초반,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1억 중반이고요. EX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집어넣으면 무려 2억 원 가까이 되는 무지막지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26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 대부분이 N과 S 모델 9천만 원과 1억 초반에 위치한 가격대의 차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터보 모델도 사실 판매가 됐다고 해요. 아직 저도 이제 보진 못했는데 국내에 딱 한 대 터보 모델이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가장 상위 모델인 EX 모델은 단 한 대도 출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스피라 N 모델입니다. 근데 이 N 모델이지만 수제라고 이야기했죠. 얘가 국내 최초 수제 스포츠카입니다. N 모델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모든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넣어줄 수 있고 저거 넣어줄 수 있고 뭐 모든 걸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N 모델이지만 엔진은 튜닝을 해서 슈퍼차저로 올려서 S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여기 넣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브레이크 튜닝이요. 원래는 포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NS 이 두 모델은 포피인데요. 뭐 차주가 원하면 얘가 6P까지도 튜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26대가 지금 출고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26대 다 똑같은 모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다만 개성을 살리고 뭘 집어넣고, 제가 알기로 한 대인가 정말 그 모든 옵션들을 다 집어넣고 출고됐다는 차도 또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하지만 그만큼 스피라는 거의 뭐 개성을 살린 나만의 옵션을 집어넣은 그런 튜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가죽도 제가 실내를 들어가서 또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싹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스피라를 또 보면은 말 그대로 호랑이의 마크가 달려있잖아요. 코리안 타이거 스피라예요. 이 디자인, 앞뒤 디자인을 잘 보면은 호랑이의 형상을 좀 많이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왜 비싼지 혹시 아세요? 이 제일 저렴한 모델이 스피라 N이잖아요. 근데 무려 9,700만 원 정도 합니다. 왜 비쌀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외관의 디자인. 여러분들 카본 비싼 거 알죠? 이 차의 외관 전체가 다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카본이면요 거의 뭐 슈퍼카 브랜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차체예요. 그래서 통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정 도색인데 이 카본이 그 당시 스피라의 기술력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도장면을 그렇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좀 잘 도색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피라를 추후에 출고하신 분들이 재도색을 하든지 랩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말이 조금 샜는데 외관에 풀 카본이 되어 있어서 금액대가 굉장히 비쌌던 거죠. 그래서 이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살 바에는 당시 2009년도에 1억이면요 엄청난 돈이에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돈이지만 이 당시 이 금액이면 살 차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울린 모터스에서도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금액을 좀 낮춰보자 해서 이 외관을 카본이 아니라 FRP 재질로 바꾼 모델을 출시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스피라 아이코닉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 모델은 77대 한정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파격적인 가격대인 4천만 원대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대도 판매가 되진 않았죠. 자, 옆으로 가죠. 미드십 차들 보면 앞쪽에 트렁크 공간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뒤에 엔진이 달려있죠. 하지만 스피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 유압이 좀 빠져가지고 이 차주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지금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이 차차피 잠깐 왜 부들부들 떠는지 알겠네요. 무겁네요. 자, 이 트렁크를 열었는데요. 앞쪽에 커다란 팬 두 개가 사실 있고요. 여기에는 트렁크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다운포스를 해가지고 이 차를 좀 밑으로 깔아주는 역할도 하고 엔진의 열을 좀 식혀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제가 어느 분 리뷰를 봤어요. 딸기 케이크라고 하시는 분의 리뷰를 봤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안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그럼 서리가 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잡았냐? 에어컨의 효과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포인트로 얘기할 만한 게 바로 이 휠입니다. 보통 이 스피라 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요. 전 차 사실 순정 상태 그대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스피라가 이 휠이요, 다른 부품들을 많이 가져온 게 많아요. 이 스피라 사이드 밀러도 얘기하겠지만 외부에서 이 라이트도 얘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가져와가지고 그냥 장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요 어울린 모터스에서 제작해서 만든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라 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라 타시는 분들은 굳이 다른 휠 바꾸기보다는 이 휠을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 잘 보면요, 이 부품들이 그 양산차 다른 데 있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조립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에요. 이게 개선된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 전에는 XG에 달려있던 그 사이드 밀러 그대로 가져서 껴가지고 욕 오질나게 먹었고, 사실 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슈퍼카에 맞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너무 커다란 디자인 때문에 조금 욕을 먹었어요. 이게 원래 이 사이드 밀러 여기에 장착되어 있었던 XG 휠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휠 이쁘지 않아요? 사람들 욕심은 끝이 없다고. 원래 이거 달고 나왔을 때는 욕 오질나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찾아보니 지금 이거에서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국산 차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전고를 자랑합니다. 얘가 120이었나?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가장 전고가 낮아요. 우리나라 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 뭐 이렇게 비교해도 진짜 스포츠카나 슈퍼카 보면 전고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 낮은 전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1320 공차 중량에 400마력이 넘어가는 그 퍼포먼스, 지금도 짜릿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 뒤로 가죠. 뒤에 후면부의 디자인은 거의 호불호가 없습니다. 전면부는 조금 약간 좀 투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후면부의 디자인은 진짜 좀 세련되고 좀 날렵해 보이지 않나요? 엉덩이가 진짜 크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호랑이의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이 스피라 지금도 도로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봤어요. 고속도로 그 서울 분당 그 고속도로에서 주황 색깔, 오렌지 색깔 스피라를 봤는데 진짜 창문 열고 협찬 한 번만 해달라고 좀 소리치고 싶었는데 그 중년의 신사분께서 타고 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진짜 한국의 페라리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진짜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엔진이 사실 있습니다. 보면은 미드십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2.7 V6 델타 엔진, 엘리사에 들어갔던 현대자동차 엔진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수제 스포츠카고요. 튜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디튠을 해서 300 후반대 정도 나오는 마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엔진만 가져다 쓴 거지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따로 교체를 해서
고성능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하드코어까지 끝까지 당기면 이 X 모델에 들어가는 그 500마력대의 성능까지 나오게 되죠. 이것도 내리는 거 조심해야지. 또 이게 닫으면 되나요? 자, 스피라의 실내를 보면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다 가죽으로 씌워져 있고요. 이게 또 옵션을 통해서 다 색깔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티치 역시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맞출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약간 베이지색으로 투톤으로 좀 잡아두신 것 같아요. 왜 아느냐? 제가 진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 스피라를 되게 자주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 그 관계자분께서 대한민국에 단 한 대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스포츠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피라가 원하는 방향이고 스피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피라의 끝의 길은 대표의 횡령과 정말 마음 아픈 폐업. 이 말이 됩니까? 자, 말이 좀 샜는데 이 스피라의 실내를 보면 진짜 전 지금 봐도 투박하거나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송풍구 디자인 보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디자인이냐면요, 옛날 그 가야르도랑 무르시엘라고의 송풍구 디자인이 이거랑 똑같아요. 람보르기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뭐 이 핸들 디자인은 약간 좀 독특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요것도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 요것만 딱 떼잖아요. 그러면은 그 튜닝하는 그 휠 있죠, 스티어링 휠 똑같습니다. 얘 떼면요, 얘 하나 붙여놓고 좀 있는 건데, 이거 아마 차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해할 거예요. 이 수동, 이거 알죠? 수동이요 다. 진짜 이게 6단 수동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피라의 단점이자 장점이요, 클러치가 더럽게 무거워요. 진짜 제가 운전병 출신에다가 운전 나름 잘하는데도 시동을 엄청 꺼먹었어요. 그만큼 운전하기 힘든 차입니다. 어쨌든 시동을 걸 때는 클러치를 끝까지 밟아줘야 되는데요. 어우, 되게 무거워요. 진짜 거의 9년 정도 지난 차인데도 불구하고 28,000km밖에 안 탄 녀석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살짝 한번 배기음을 들어보면 좀 달라진 느낌 들지 않나요? 슉슉 하는 소리가 나요. 터보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이 블로우 벤진, 그러니까 바람을 빠지고 넣어주는 이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말이 좀 샜는데 배기음이요, 약간 들어보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아요? 진짜. 그 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입니다, 이 스피라가요. 아쉽게도 그 횡령 때문에 지금 이게 망한 거지, 차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스포츠카 슈퍼카는 감성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 감성을 살리기 위해 배기음은 무려 호랑이, 엎드려 뻗쳐. 그런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주인공이 안 나면 안 되죠.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형상을 했어요. 미친 소리죠. 자, 사실 오늘 시승을 나가야 되지만 이 스피라 자체가 운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운전했었던 그런 그 경험들을 추억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클러치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 변속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워낙 세팅 자체가 고 RPM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저속에서 뭐 RPM을 잘못 맞춘다든지 출력 좀만 부족해도 바로 시동이 꺼져요. 되게 예민한 차예요. 근데 제가 탔던 차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 자체가 프로토타입이어서 이렇게 실제로 완성돼 나온 또 스피라랑은 완전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잠깐 앉아봐서 그리고 잠깐 주행했을 때 그 느낌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명 수동차 타면 말 타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 느낌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속도가 올라가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밸브의 소리에 그 공기를 넣어주는 그 감성도 되게 잘 살려놨어요. 근데 얘가요, 이 서스펜션이 진짜 딱딱합니다. 미친 듯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타면요, 도로에, 그러니까 이 쇼바는 승차감을 도와주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달리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쇼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를 운전을 했을 때 진짜 도심에서 조금 타봤는데요, 정말 한 10분 정도 탔나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이 저속에서 탔을 때는 고생하는 차예요. 요즘에 슈퍼카들 뭐 페라리, 람보, 포르쉐 다 되게 편해요. 진짜 그냥 운전 조금 못하는, 우리 와이프도 운전하잖아요, 아벤타도로. 그만큼 운전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옛날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경우 운전 정말 어렵습니다. 이 스피라는요, 그 옛날 람보, 페라리에서 느껴졌던 그 슈퍼카의 감성이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어떠한 안전 장비가 없어요. 뭐 차체 제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 운전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골로 갑니다. 운전이 쉬운 차가 아니에요. 뒤지기 어려워요. 얘가 원래 그 미드십 엔진이 아니에요. 이 델타 엔진이 원래 프론트 엔진이고 미션이랑 이렇게 두 개 겹쳐가지고 구조가, 이 미드십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운전하면요, 이 소위 말하는 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잘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어가 힘든 차가 바로 이 스피라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차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감성이에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차인데 이 스피라는 그런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26대, 국내에 단 26대밖에 없고 각기 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배기음도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죠. 남들이 다 갖는 좀 쉽고 평범한 스포츠카는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라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물이 진짜 없어요. 게다가 얘가 지금 중고 매물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 중고가 이제 안 빠집니다. 요 매력이 또 뭐냐면요, 사면요 거의 안 빠져요. 그냥 얘가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격이요, 그 2015년, 17년 정도 됐었을 때도 요 정도 금액 나왔어요. 지금 2020년입니다. 그대로잖아요. 그냥 유지 비용만 들어가고 그냥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딱 뜨면요, 진짜 멀리서 보거나 이게 딱 지나가는 모습 보면 한국의 페라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과격한 주행을 하고 싶었지만 클러치를 교환할 때가 이 차가 됐기 때문에 좀 과격한 주행을 안 했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런 주행했었던 그 느낌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 뻥튀경 아는 분인데요, 이 스피라를 개발하셨던 그 최고 위에 있던 그 개발진 분들과도 최근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이렇게 매장되고 이렇게 묻힐 차는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이 스피라 어울리모터스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진짜 리뷰해보고 싶었지만 드디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뭐 영광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 생각하니까 5만 가지 그 추억들이 다 교차하는데요. 왜 그 날려먹은 제 주식에 그게 생각이 날까요? 심과장의 마음을 알 것 같네요. 싶네요.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지금 심과장은 그냥 일단 존버 모드잖아요. 지하실 4층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금호산업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요. 그 주식을 샀을 때 1억 원을 샀어요. 그 주식 팔았을 때 한 6년 뒤에 팔았거든요. 얼마 됐는지 알아요? 그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2000년도 중반부터 2000년도 말에 팔았는데요. 1억을 투자해서 금호산업을 샀는데 나중에 팔았을 때 370만 원 나왔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랬어요.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 당시 아우디 알파를 샀는데 그 사이드 블레이드 옵션가가 370만 원인데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옵션 집어넣습니다. 지하실은 지하 20층 어디 갈지 모르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지 마요, 신과장.